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매우 안 좋은데요. 백텍은 상한가를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전체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하락했다가 2시 42분부터 반등을 했는데 여기 저점이 4%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3%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더 심한데 0.7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에 있습니다. 그래서 2시 42분쯤부터 반등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7%로 저가가 찍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바이오 업종들도 상당히 좀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거래대금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지에 신풍제약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강약품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 셀트리온을 보면은 셀트리온이 지금 마이너스 10%까지 찍었다가 그 차트가 비슷하죠, 지수랑.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르려고 했는데 더 못 오르고 여기서 또 다시 떨어졌다가 시장이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은 여러가지 이제 또 종목들이 있는데, HLB도 보면은 분봉으로 보면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정도이고요. 지금 보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하나는 베이징발 2차 확산 현실화가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은 11일에 1명, 12일에 6명, 36명, 57명. 그 중에서 베이징에서 사흘 동안 4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체제를 가동한다고 하고요. 이런 우려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 이러죠. 김여정이 협박 아닌 연속적 행동으로 보복, 남친과 결별할 때라고 입장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의견을 낸 거고요. 특이한 것은 김정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김여정이 대신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왜 김정은이 나서지 않는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텍이 장 초반부터 15% 떠서 상한가 간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총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미국 페드 쇼크입니다. 내려가 보면은 페드가 비관적인 경기 전망이 재를 뿌렸다라는 내용인데,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들떴는데 거기다 재를 뿌리니까 시장이 안 좋을 수가 있죠. 나스닥, S&P 다 5% 정도씩 하락을 했고요. 빅스도 올라왔죠. 40선을 뚫고. 통계를 보니까 네 번째로 큰 하락이라고 합니다. 가장 인게 3월 16일, 그 다음에 12일, 9일, 그 다음에 6월 11일이 네 번째로 많이 빠진 날이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를 뿌렸냐, 미 고용 받아쳤는지 모르겠지만 경기 회복은 여전히 불확실, 성장률 마이너스 6.5% 제시, 국채 매입은 월 1200억 달러를 유지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반가운 서프라이즈였다. 하지만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 고용 회복은 매우 긴 노정이 될 것이다. 매우 길다고 하니까 단기간에 다시 정상화되기는 힘들다라고 말을 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페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도 이제 제로 금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더 가려면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배경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드가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전망이 나쁠수록 페드가 더 많은 돈을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 그래서 제로 금리를 2020년까지 유지하겠다는 전망을 페드가 실제로 밝혔고,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유동성을 거들어 드릴 때는 페드가 야, 이 정도면 이제 경제 좀 살아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쯤에 다시 거두어 드리겠죠. 그리고 이제 자산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경제 지원책을 제한하지는 않겠다고 강조를 했고, 자산 버블을 부르든 말든 경제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 일단은 살고 보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낮다고, 그래서 완화적 정책을 이어가겠다라는 설명. 그래서 이제 시장이 하락한 이유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베이징발 2차 웨이브 우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이 돌아섰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페드의 비관적인 전망. 이제 그건 그렇고, 울산시장이 수소 규제 자유특구 현장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수소 선박하면은 우리가 잊고 있었겠지만은 HAB가 구명정 회사입니다. 라이프 보트, 현대 라이프 보트,
그래서 재밌게도 지금은 이제 거의 바이오 회사이지만 이 울산시장이 HLB를 방문했다고 해요. 방문을 해서 수소 선박 제조 과정과 실증 구역을 시찰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소 관련주도 될 수 있고 그 선박 관련주도 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기양고 회장님은 이제 이 송철호 시장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좀 확대해서 보면은 울산의 탁월한 조선해양 산업 기반과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친환경 수소 선박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고용 증대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립 서비스인지 진짜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려고 하는 거죠. 시청 여기 울산시장이 그 밀어주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뭐 혜택도 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2019년 11월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뭐 이런 국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되고, 내년 12월 2020년 12월 2021년이겠죠. 12월까지 특구를 통해 수소 전문 기업, 소재 부품 산업 육성,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등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규제 자유 특구 이런 것들 보면은 HLB가 넥사도 그렇고 회사 채취를 했잖아요, 사업을.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자유 특구로 규정된 그런 데서 그 정부의 어떤 지원들을 받아서 이거 기업들을 그 몇몇 이제 뽑아주는 거거든요. 선별을 해가지고 그 기업들이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넥스트 사이언스는 뭐 북한도 올라갔다 오고 막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채취 이런 것들도 국제자유특구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데, 지금 이 구명정, 이 수소선박 쪽에서도 지금 뭐 국제자유특구랑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특구 사업에는 24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를 해가지고 법령 안전기준 미비 등으로 상용화가 어려웠던, 그러니까 그전에 잘 안 됐던 물류운반 기계 선박, 이동식 수소충전소, 대용량 수소 이송 차량 등 상용화를 통한 사업화를 먼저 시행한다고 합니다. HLB는 여기서 이제 선박 쪽에 해당이 되겠죠. 수소를 사용해서 선박. 그리고 보면은 이제 HLB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빈센, 범안산업 뭐 이런 회사들도 덕양 다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 들어보면은 뭐 수소 연료가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 같은 것도 나와 있고, 수소 충전소, 그래서 수소 연료 이런 것들이 또 연관이 있고, 그래서 시는 이런 이제 사업을 통해서 2030년까지 매출 3,100억 원, 수출 290억 원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말까지 수소 선박 건조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뭐 수소 선박 실증 운항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온 게 있는데, 수소 선박 타고 태화강 유람하는 모습 보고 싶다. 2022년까지 수소 유람선을 도입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수소특구 HLB 시찰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선박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물에 떠서 이제 사람, 가축, 물자를 싣고 물 위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이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선박 만드는 회사들의 호재가 많죠. 그리고 이제 그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박의 원리를 이제 클릭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왜 배가 뜰까라고 했는데, 그건 바로 부력의 원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물체를 물 속에 넣으면 그 물체와 같은 부피의 물의 무게만큼 가벼워진다는 게 부력의 원리입니다. 저렇게 말하면 약간 이해 안 되죠. 어떤 물체든 간에, 또 물체가 완전히 가라앉았던 아니던 간에 어쨌든 물체가 물에 있어요. 물에 있으면은 자신이 대체한 유체 부피만큼, 즉 유체에 잠긴 물체 부피만큼의 무게에 해당하는 부력을 윗방향으로 받는다. 우리는 보통 이제 중력을 받잖아요. 근데 물체가 이제 물속에 그 배가 이렇게 둥둥 떴어요. 그럼 이 가라앉은 만큼 있잖아요. 윗방향으로 부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유체 속에 잠겨 있을 때, 물 속에 잠겼을 때 중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중력을 작용하면 다 가라앉아야 될 텐데, 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 그게 이제 부력이라는 겁니다. 아르키미데스의 원리로 설명이 된다. 그리고 그럼 부력 크기는 얼마냐? 유체 안에 있는 물체의 부력의 크기는 유체 내에서 물체가 차지하는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이다. 여기 있는 말을 다시 쓰면은 아까 여기 있던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 물체를 물 속에다 넣으면 그 물체와 같은 부피의 물의 무게만큼 가벼워진다. 그 물체의 이제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 유체의 무게만큼 가벼워진다.
가 바로 이제 부력의 크기입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핵심적인 것은 이제 울산 시장과 함께 HLB도 내년에 태화강에서 수소 선박을 실증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년에 수소 선박을 실증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되면은 연이어서 수소 유람선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